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2020년부터 전남 모든 지역에 전라면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지급 대상, 지급액 등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가 2020년도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전라남도가 최초로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또 농업에 대한 공익전, 가치 실현,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이죠. 2020년 1월 1일자로 전남의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이는 작년 6.13 지방선거 때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전라남도 기본소득제의 어떤 하나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전,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이 되겠죠. 전라남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는 약 보니까 24만 3,122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들에게 1년에 2번씩 전반기 30만 원, 후반기 30만 원에서 60만 원씩을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그러는데 지역화폐로 지금 지급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비율은 전라남도가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22개 시군이 60%를 부담하는 걸로 현재는 지금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비율은 전라남도와 시군의 협의에 의해서 아마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4월 달에 청년배당 같은 이런 복지수당 관련해서는 3대 7, 경기도가 3을 부담하고 7을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남회 같은 경우는 4대 6, 이게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20개 지자체에서 재정 자립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좀 비율을 좀 5대 5 정도로 이렇게 해주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지금 있다고 그래요. 연소득, 그러니까 농업 소득 외에 3,700만 원이 넘는 그런 농어민하고, 그리고 또 직불금이나 보조금, 부정수급에 전력이 있는 그런 분들, 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여기서 3,700만 원 농업 외 소득과 농업 소득은 좀 우리가 차이가 있는데요. 3,700만 원 농업 외 소득은 농사를 지면서 어업 관련 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거의 이제 농업 외 소득의 3,700만 원이 오버되면, 근데 농업이라든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소득에 관련해서 1억도 소득이 나올 수 있고 10억도 나올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모두 지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서 의원님 계시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6월 달이죠. 해남군에서 농민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전반기에 30만 원, 후반기에 30만 원, 60만 원. 근데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데 가장 큰 의미는, 지금까지 사실 우리 이 전남의 농업은 경쟁력, 다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취약한 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경쟁이 취약한, 다른 산업에 비해서 경쟁이 취약한 우리 전남의 농업과 어업에 대해서 전라남도 차원에서 최초로 그 중요성을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농업이나 어업 관련 특히 그 농어민에 대한 복지 관련 그 정책은 앞으로 새로운 것이 많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어제 그제 그 지인들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농어민 수당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그 어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아니 1년에 60만 원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뭐 대단한 것처럼 홍보를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60만 원? 사실 1년에 60만 원 아주 적은 금액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어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원의 대상이 대부분 규모가 큰 농민들이나 농업을 종사하는 분들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 젊은 청년 위주로 그 지원을 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농촌에 가보면 어촌에 가보면 겨우겨우 그 아주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1년에 60만 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또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정말 그 농민들을 위한 어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참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그 의미에서 이번에 전라남도가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 그 결정이 좀 빛을 발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농업 공익수당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이처럼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농어민 공익수당은 처음 저소득 농어민하고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라남도가 전라면 기본소득제도를 우리 김영록 지사께서 공약으로 내세웠었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갈 거냐 하는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난달 2일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내년부터는 60만 원 정도에서 가칭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31일 날, 7월 말일 날 정식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시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도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전라남도는 이제 8월 중에 조례안을 만들어 갖고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고 10월이면은 상정안이 통과돼서 내년 또 본 예산에는 이걸 편성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런 공익수당을 마련하기까지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시군에 다니면서 의견 수렴도 하고 농민단체가 모두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추진위원회가 중심으로 이러한 일을 해갈 수 있도록 틀을 마련했다는데 대단히 좀 중요한 그런 그 지방자치대의 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5일 날 22개 시장 군수하고 농업경영인 전라남도 연합회 그리고 뭐 전라남도 농민의 그 전남 강주 연맹이 있거든요. 연맹을 비롯해서 9개 농민단체하고 같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체결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농민의 뜻까지 지금 합쳐서 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해남군이 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전남 전 지역으로 이렇게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익수당이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조만간 가시야 될 걸로 보고 기대가 됩니다. 지자체 우리가 농업수당 공익적 가치를 이렇게 거기에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UR이라든가 FTA 이 무분별한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사실은 농민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도 있고 농업의 경쟁력도 많이 줄어들었고 삶의 여건도 엄청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생존을 위한 농민수당 필요하다. 이런 역설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인구가 좀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는 방향.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이 좀 하락돼 있는데 또 소득 측면에서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고민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업의 가치도 인정하면서
소득도 약간의 인정하는 이런 첫 그 모범 사례로 우리 전남이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이게 전체적인 기초가 주목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에 있어서는 규모화 농업, 그 다음에 기계화 농업, 현대화 농업 여기에 집중 추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농업촌의 빈곤층에 대해서는 또 가속화되는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차원에서 이런 수당 제도를 좀 도입해 가지고 이런 빈곤층에 대해서 좀 대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앙 정부에도 같이 접목이 좀 돼서 이런 정책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전남남도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자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어떤 소득적인 보전이 아닌 공익적 그런 측면 그리고 다원적 기능 이런 가치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측면에서의 이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한 기대 효과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먼저 그 농어민 공익수당은 그 현재 농촌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FTA 타결로 인해서 농수산물이 굉장히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농수산물 하락에 대한 소득의 보존 필요한 거죠. 또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실현, 즉 공익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자체나 정부가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사실 이 농어민 수당과 관련해서는 그 지역화폐, 최근에 그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화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 역 내의 자본의 역의 유치를 막는 그런 그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화폐는 법정 그 화폐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법정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화폐는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수당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공짜라는 그런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았다. 그러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뭐 대형마트, 대형 할인점이라고 그러죠. 대형마트나 또 뭐 유흥업소라든지 프랜차이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골목상권, 소위 골목상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동네 조그만 마트, 뭐 미용실, 음식점, 뭐 과일가게, 채소가게, 세탁소 이런 것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을 했을 때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또 나아가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많은 지자체에서 수당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효과는 어떤 거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전라남도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소외된, 또 낙후된 그러한 전라남도의 농어민들에게 최초로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관심과 지원을 위한 그러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데서 전국에서 최초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익적 가치 실현입니다.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실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농어민 관련해서는 뭐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개발해서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금액 같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농어민들이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적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전국적으로 농어민 관련해서 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게 전국적인 여론으로 확산이 된다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직접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혜택이 농어민들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바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런 농민수당이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지역화폐의 장점에 대해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농어민 그 공익수당의 예산이 한 1,459억 정도 연 소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라남도하고 22개 지자체하고 분담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와 같은 그 수당 관련 복지제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새롭게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급 액수나 또 지급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전라남도 예산이요 6조 7,500여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농립해양수산 분야가 1조 977억 원이에요. 전체 예산 중에 16.26%, 약 16.3%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 농업 농촌에 쓰여진 것이 11.5%, 그 다음에 임업이나 산촌에 쓰여진 것이 2.6%, 그 다음에 순수한 그 우리 해양이라든가 수산 이쪽에 쓰여진 것이 2.1% 정도 이렇게 구성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 중에서 전라남도가 1,458억이라는 그 농업민 수당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40% 하면은 도비가 583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거 60%인데 그게 875억인데 875억에 대해서는 22개 시군이 나누어서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되죠. 조금 전에 교수님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재정 자립도 25.7%입니다.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전체 재정 중에서 4분의 3 자체를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빈약한 여건이고 세입 우리가 자체 세수하고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정도를 농어민 수당에 준다면은 우리 도정 재정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을 운영하고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전라남도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검토를 했을 걸로 보고 뭐 그러한 정책이나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믿음을 주고 한번 지켜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급 대상을 놓고 지금 다소 이견이 없잖아 있어요. 전라남도 의원 25명이 이건 농민들한테 다 줘야지 농가에 주면 되겠느냐.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한테 주려고 보니까 그렇다면은 여성분들하고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어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죠. 대부분 세대주가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남도 보니까 남성을 신청하신 분이 73%나 됐어요. 그런다면은 이분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8만 명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 형태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다면은 실효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라남도가 8만을 더 준다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말할 수 없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해남군 농민수당 농민단체하고 이렇게 결정할 때 60만 원을 줄 것이냐 120만 원을 줄 것이냐 240만 원을 줄 거냐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실무추진협의회 농민단체하고 모두 합쳐진 실무추진협의회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로 결정하자 이렇게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작은 좀 미미하지만 결과는 앞으로 좀 좋은 결과 좀 창대하리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 나가리라 보고 있고 전라남도가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 양이 안 찰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텐데 그런 건의 사항을 받아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은 아마 우리 농어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키는 그런 답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전라남도가 많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믿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020년부터 농도 전남을 시작으로 지급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과 공감하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한 다양한 농어업 정책의 확대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